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일요일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전국 투어 콘서트, 정말 많은 궁금증들이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쏟아지고 있고, 유튜버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기자분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까지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들고 온 영상에는 부산 콘서트까지 깜짝 놀랄 빅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나 라는 팩트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임영웅님의 이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하나 눈에 들어오네요. 임영웅, 가요계 대표 미담 폭격기. 자, 원래 폭격기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로 쓰이기 쉽지 않은데 미담 폭격기라고 하니까 뭔가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이쯤 되면 미담 제조기입니다. 끝모를 미담과 선한 영향력에 팬이 아닌 이들도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그냥 가수로서 유명하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인기가 많다 뜻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기부한 이 투표로 인한 상금들은요, 장기간 치료를 받느라 혹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배움을 놓친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료 이후에도 온전히 사회에 적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학습 및 심리, 미술 정서 치료 등 다양한 지원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조용히 선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훈훈한 선행으로 가요계 공식 미담 제조기가 된 이 임영웅이 앞으로 써내려갈 행보에 기대감이 모아진다. 이런 기사까지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임영웅이란 단어 옆엔 항상 노래, 선한 영향력, 축구 이런 것들이 함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운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같은 노래 윤명선 작곡가님의 신곡이죠. 바로 정동원 군이 발표한 독백이라는 노래,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동원 군의 노래를 직접 리뷰할 수는 없지만 음원 차트 상위권에 안착되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정동원 군의 노래가 이렇게 9월달을 휩쓸고 있으니 제가 당초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수일 내에 2집 앨범이 발매된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트롯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앨범을 발매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두고서 발매를 하고 있는 만큼 아마 임영웅님의 노래가 제가 당초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 추석 때쯤을 기점으로 하여서 2집 앨범 발표와 전국 투어 콘서트가 시작되지 않을까. 물론 그 이전의 일정표나 스케줄표는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내에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정동원 군의 이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독백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아마 임영웅님의 신곡 노래 역시 분명히 굉장히 차분하고 좀 쓸쓸한 느낌을 주는 발라드 곡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렌치 코트를 입고 가을 남자 변신 커밍순 예고를 했다라는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콘서트 더불어서 2집 앨범 발표까지 정말 엄청난 기대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미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겠다, 2집 앨범이 발표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많은 대중들이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2집 앨범을 발매하게 되면요, 전국 투어 콘서트와 더불어서 예전에 임영웅님이 출연했었던 이 유일한 예능 방송 프로그램 기억나십니까? 바로 TVN의 뉴키즈 온 더 블럭에 등장했었던 임영웅님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게 될 경우 이 TVN의 뉴키즈 온 더 블럭 또는 다른 방송 프로그램 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TVN이 아시는 것처럼 CJ ENM의 티빙에서 또 CJ ENM에서 운영하는 방송 채널까지 전부 다 TVN과 티빙은 CJ ENM에 직접 연계되어 있는
방송 채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ETVN의 간판 예능인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등장해서 전국 투어 콘서트 홍보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왜 또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등장을 할 것 같냐? 사실 이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요, 많은 연예인분들의 뭐 새로운 앨범 또는 새로운 영화가 개봉됐을 때 홍보 차원에서 출연을 많이 시켜줍니다. 예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타합식스 트롯맨들의 사랑의 콜센터가 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퀴즈 온 더 블럭도 어느 순간부터는 일반 시민들만이 아니라 연예인들 대상으로 많은 홍보를 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유퀴즈 온 더 블럭의 임영웅님이 전국 투어 콘서트 홍보를 위해서 등장하는 건 굉장히 기정사실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번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CJ ENM이라는 대기업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360도 콘서트 무대부터 다양한 예측을 말씀드렸는데, 당초 임영웅님의 이번 서울 콘서트의 경우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전국 투어 콘서트 때는 부산이 뭐 일정적인 부분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앵콜 콘서트 때만 진행이 됐지만,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에는 정식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앵콜 콘서트가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논외로 둔다고 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2집 앨범 전국 투어 콘서트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산 콘서트가 거의 확실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유튜버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 임영웅님의 이번 야외 콘서트를 제가 예측을 해드렸던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당장 어제 영상에서도 유튜버 중에 제가 야외 콘서트를 예측한 유일한 사람인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꼭 맞춰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번 야외 콘서트 때문에 서울의 경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콘서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자, 부산 콘서트 결정적인 예시가 나와 있는 콘서트가 있습니다. 우선 이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규모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2018년도에 8월 달에 열렸던 서울 올림픽 잠실 주경기장의 방탄소년단 콘서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놀랍게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이게 바로 360도 중앙 무대입니다. 물론 스테이지는 저 앞쪽에 있지만 이렇게 걸어 나와서 여기에 돌출 무대에 360도 방향으로 이 잠실 올림픽 경기장을 쫙 수놓은 수많은 아미 팬들에게 둘러싸일 수 있는 이 무대가 이미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렸었다라는 겁니다. 전 이런 형태가 아마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충분히 마련해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예측을 드렸던 거죠. 문제는 이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이 아시다시피 최근 8월 달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수년간 걸리는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아티스트 임영웅님 같은 대규모의 콘서트가 진행될 수 있는 최첨단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겠지만, 그 수년 동안의 시간 동안은 임영웅님이 아마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활용하지 않겠나. 왜냐면 이 잠실 주경기장도 충분히 콘서트장으로서 너무나 잘 활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문 아레나 공연장이 생긴다곤 하지만 이 CJ 라이브 시티가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만큼 그것만큼 대규모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거나 지어지고 있는 아레나 공연장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커도 한 2만 명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이 방탄소년단만큼 엄청난 숫자를 모을 수 있는 콘서트는 아마 이런 경기장 위주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임영웅님을 제외하고 이렇게 수만 명의 관객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는 가수가 한국에 사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블랙핑크, 뉴진스와 같이 해외 활동을 하는 가수들은 논외로 놓겠지만 임영웅님처럼 솔로 가수 활동하는 사람 중에 이 정도 규모의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가수가 한국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때까지 아레나 공연장의 규모가 뭐 다른 제반 사항도 있겠지만
그렇게 2만 명대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이 올해 역대급 규모의 콘서트단이 이번 2023년 부산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콘서트 날짜가 확정됐기 때문인데요. 오는 10월 15일 부산 기장군 일광 특설 무대에서 바로 이 대면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 10만 명 규모입니다. 한국에서 10만 명 규모의 콘서트 열린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방탄소년단 역시 역대 국내 콘서트 중에 최대 규모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일 컸었던 규모가 지금 보면은 쭉 나오죠?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렸었던,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요 사진 있지 않습니까? 요때 몰렸던 콘서트 규모가 가장 컸고, 그 이후로 이번 대면 공연은 10만 명 규모이기 때문에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몰리게 되는데, 그게 가능했던 건 바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야외 주차장에 마련되는 라이브 플레이. 이곳은 1만 명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대박인 건 이번 대면 공연이요, 무려 10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대규모 콘서트 특설 무대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번 방탄소년단의 공연장은요, 공연장 용도가 역시 아니었습니다. 옛날 한국 유리 부산 공장의 부지였어요. 그래서 무대를 세우는데 굉장히 많은 난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 10만 명을 운집시킬 수 있는 국내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방탄소년단 역시 이곳을 선택하게 된 거죠. 결국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다시 한번 국내에서 서울, 부산 등지 적어도 이 우리나라 주요 도시 두 곳에는 수만 명이 운집 가능한 이 전용 공연장 개설을 해야 된다. 이 목소리에 힘이 좀 더 실리지 않겠나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부산 연제구,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이미 콘서트를 열었어요. 하지만 사실 방탄소년단의 이 10만 명 콘서트는 결국 진행되지 못했고 대체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대체가 되었느냐?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이 콘서트가요, 사실 비밀이 있습니다. 2022년도 때도요, 7개월 만에 국내 단독 콘서트를 하면서 이 부산 기장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장소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열린다는 10만 명 대면 공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때 10만 명을 모을 예정이었으나 접근성과 사고 위험성 등으로 인해서 장소를 변경하고 인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엄청난 규모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때 하지 못했던, 이 당시 때 한 5만 명 정도 몰렸거든요. 근데 5만 명만 해도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충분히 야외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5만 명에서 10만 명의 콘서트를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 님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이 지금 콘서트를 여는 저 유리공장, 저 엄청난 부지에서는 어렵지 않겠나 싶지만,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이 5만 명 규모대의 콘서트장은 충분히 부산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미 이 당시 때 부산에서 이미 방탄소년단이 5만여 명의 팬들을 모아서 콘서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가 사실 이 당시 때 대면 공연도 했었고 라이브 플레이까지 준비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제로 대형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야외 주차장 1만석 규모와 해운대 특설 무대까지 함께 열리면서 5만 명의 이 방탄소년단 팬덤이 이 콘서트를 함께 관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의 콘서트 요번 티저 영상을 보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전국에서 임영웅님의 이 굉장히 독특한 삼각형 형태의 이 360도 무대를 상징화한 UFO가 전국 각지에 막 떠오르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동시다발적인 저렇게 큰 패널을 두고 다른 장소에서 또는 CGV 영화관에서 정말 다양한 형태로
아티스트 임영님의 콘서트 실황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아마 역대급 규모의 콘서트가 충분히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임영님이 얘기했던 숫자가 딱 정해져 있죠. 바로 4만 명의 규모. 4만 명 이상 되는 공연장을 꼭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내비쳤던 임영웅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4만 명, 5만 명의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으니 임영웅님이 부산을 시작하여 서울까지 합해 서울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미 4, 5만 명 가능하고요. 부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대규모의 콘서트 나중에는 좀 수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이 전부 다 리모델링이 되면요. 최대 6만여 명까지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방탄소년단의 이번 10만 명 콘서트가 성공리에 맞춰진다면 임영웅님의 다음 전국 투어 콘서트 때는 똑같은 장소에서 충분히 전국에 있는 영웅시대 10만 명이 몰리는 역대급 규모 콘서트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보가 눈에 들어오실 텐데 이 사진에는 특징이 하나 있죠. 옆에 있던 임영웅님의 이 과거 완가농 때의 모습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뒷머리 기장감 그리고 전체적인 머리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번에 공개한 콘서트 티저 영상을 살펴보면요. 이 긴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 헤어스타일 자체가 이미 스포일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을을 맞이하여 진행하는 가을 콘서트인 만큼 서정적이고 구슬픈 멜로디가 나오기 때문에 짧은 머리보단 긴 머리가 더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차분하게 길러진 이 머리가 임영웅님이 이 런던버에서 보여줬던 그런 헤비 락, 메탈 락이 아니라 그런 밝은 락보다는 좀 더 진중하고 임재범님이 불렀었던 그런 형태의 락 발라드 느낌의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냐 다양한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헤어스타일에도 임영웅님이 의도한 이미지와 컨셉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의견에는 저 역시 100% 동의합니다. 임영웅님이 이때까지 의미 없이 한 행동은 단 한 개도 없거든요. 그게 참 놀라운 점이고 어떻게든 팬분들에게 재미를 잃지 않는 선 내에서 적당한 스포일러를 하기 위한 임영웅님의 배려이자 아주 깊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 드디어 그가 돌아온다. 더욱 물오른 가을 남자라면서 임영웅님의 어제의 인스타그램 사진이 주말 그리고 어제 저녁 금요일까지 전부 다 그냥 뉴스 기사를 수놓았습니다. 수놓았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지 않나 싶은데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제 컴백한다라는 건요. 그가 돌아온다. 큰 게 온다. 이런 말이 딱 어울릴 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이미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흔들 들썩거리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가을에 콘서트를 진행하는 곳이 임영웅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요. 가을밤을 채워줄 팝스타들이 대거 온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9월 내한 공연이 그야말로 풍성한 상태입니다. 포스트 말론, 그리고 임영웅님이 불렀던 노래의 원곡 가수인 에담, 또 미하엘 로터 등 한국을 찾는 월드스타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가을의 문턱에서 팝스타들의 열띤 라이브 무대가 굉장히 회자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이 포스트 말론을 시작으로 해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첫 내한 공연을 갖는다. 자,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이런 우리나라의 내한 공연을 하는 이담 가수도 마찬가지죠. 이담 가수 같은 경우는 마포구에서도 공연을 엽니다. 한마디로 임영웅님의 콘서트 기간과 겹치게 되면요. 사실상 어떻습니까? 이 공연장을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임영웅님과 하현상, 스트레이키즈, 현진 등이 이 노래 커버를 불렀던 이담 12시 45분이죠. 네, 이담 가수도 오기 때문에 사실 이 전국적으로 콘서트 대관하는 게 쉽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국내 가수들까지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분명히 이 일정을 이 9월에 겹치게 해 놓았을지 아니면 제가 예측한 대로 10월부터 진행이 될지 아마 차주에는 뭔가 추가적인 발표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런 엄청난 슈퍼스타들의 콘서트와 함께 거론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임영웅이란 가수가 얼마나 전 세계적인 위협을 달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한 공연이긴 하지만 예전에 내한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 국내 가수들은 좀 많이 외면받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저런 엄청난 내한 공연을 하는 해외 유명 팝 가수들과도 직접 경쟁을 하여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 이런 임영웅님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으니 얼마나 뿌듯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우리나라 동료 가수들에게도 당연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박서진님이 최근에 자신의 감성을 충만하게 담은 이 보랏빛 엽서 노래를 부른 커버 영상이 이제 50만 뷰를 앞두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아시다시피 서른도 선생님의 원곡이긴 하지만 서른도 선생님조차 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의 보랏빛 엽서 무대 중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무대가 바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보랏빛 엽서 무대였죠. 그런데 이 노래를 이제 박서진님을 비롯하여 다양한 동료 가수들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원곡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박서진님 역시 어찌 보면 마찬가지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과거 무명 시절부터 꾸준히 해왔었던 이 커버 영상 올리기. 박서진님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사실상 임영웅님이 이 유튜브 내에서 커버 영상을 올리는 이 효과를 제대로 입증시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구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은 트롯 가수들만이 아니라 많은 가수들 역시 커버 영상을 올리는 게 굉장히 좀 당연하게 되어 있지만 임영웅님이 활동하던 4년 전, 5년 전 이때만 해도 특히나 트롯 가수가 이렇게 타 가수의 커버 영상을 불러 올린다. 그것도 꾸준히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뛰어난 발상이 얼마나 앞서 나가는지를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동료 가수들도 임영웅님이 불렀던 커버곡들을 부르며 회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KBS 2채널 산림남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을 합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실 텐데, 자, 한번 쭉 제가 확대를 해보니, 월 수입 7천만원 캐스퍼, 부모님 방문에도 게임 3매경, 부모님은 임영웅의 사인을 요청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들이 이제 캐스퍼라고 하는 분의 부모님들이고요. 아니, 도대체 캐스퍼가 누군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안무가 캐스퍼라고 해서 이렇게 화려합니다. 예명이겠죠? 캐스퍼. 그리고 소속사는 우리나라 3대 기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이며 이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안무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SM 소속의 아이돌 가수들의 안무팀을 맡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캐스퍼라는 안무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3대 기획사에서 지금 안무가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 수입이 어마무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월 수입 7천만 원. 와, 연봉 8억이 넘네요. 맞지 않습니까? 12개월에 7일, 14, 7인칭. 와, 거의 9억에 달하는 연봉을 가진 말도 안 되는 능력자입니다. 이런 능력자 주변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임영웅님 제외하고는 못 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이 캐스퍼라는 분의 부모님이 집을 방문합니다. 쭉 읽어보니까 이날 캐스퍼 부모는 짐 한 보따리를 들고 아들의 집을 방문한다. 산림남에 출연한 캐스퍼의 아버지는 방송을 봤는데 아들 집안이 엉망이라 주위에서 정리정돈하고 오라고 해서 찾아왔다. 캐스퍼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준비한 어머니는 밤새도록 음식을 만들어서 새벽부터 올라왔다라며 남다른 아들의 사랑을 드러냈다. 하지만 캐스퍼는 지금 못 나간다라는 말과 함께 게임에 집중하며 부모의 속을 썩인다. 또한 가스 중단으로 작동되지 않는 가스레인지와
썩은 사과가 잔뜩 놓여있는 냉장고 등 여전히 엉망인 집 상태를 보여주고 이를 본 부모는 결국 잔소리 폭격을 시작한다. 식사하면서도 계속되는 잔소리에 캐스퍼는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며 어딘가로 향하는데 바로 유노유노의 컴백 응원 및 챌린지 촬영을 위해 KBS를 찾아간 것. 캐스퍼 부모는 방송국 구경을 시켜달라며 직접 농사지은 사과와 사과즙 한 박스를 들고 따라 나선다. 캐스퍼는 부모와 함께 유노유노의 대기실을 찾아갔고 유노유노는 캐스퍼의 아버지를 보자마자 한국의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살가운 면모를 드러낸다. 이후 캐스퍼 아버지는 유노유노에게 SM을 구경시켜달라는 돌발 요청을 하고 아내를 위해 임영웅 사인을 요청하여 캐스퍼를 당황하게 만든다. 그러나 유노유노는 정식으로 모시겠다라며 SM 투어와 함께 사과 투어를 약속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이게 바로 오늘 저녁 9시 25분에 방송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사인 요청이라는 간접 등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꼭 이 방송을 본방사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게 황당하죠. 임영웅님의 사인을 아내를 위해 요청했다. 자, 다시 올라가서 보면 이분이 아버님이고 옆에 계신 분이 어머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아버님이 이렇게 유노유노라는 가수를 딱 만났죠. 유노유노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M 동방신기의 멤버로서 어마무시한 인기와 오랜 세월 아이돌로 활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자신의 아내이자 아들의 어머님을 위해서 이 남편분께서 SM을 구경시켜달라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저 임영웅 사인도 좀 받아달라. 물론 임영웅 님도 대스타입니다만 이 유노유노라는 가수도 따지고 보면 엄청난 대스타란 말이에요. 특히 일본 동남아에서는 이 K-팝을 여전히 알리고 있는 현역 가수로서 이 인지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 대뜸 가서 하신 말씀이 우리 그 임영웅 씨 사인 좀 받아달라. 역시 중장년층의 슈퍼 아이돌은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맞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던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 간접적 파워가 이 정도로 굉장했다. 이 월 수입 7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안무가의 부모님조차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찐팬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놀라운 기사가 하나 또 올라왔어요. 약자편에서 음악으로 얘기하고 싶다. 문화 대통령을 꿈꾸는 락밴드. 자, 이분들이 임영웅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요. 자, 어떤 얘기인지 제가 기사를 우선 쫙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려 데뷔 10년 차인데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 4명의 락 그룹인데 쭉 읽어보니 2013년 결성한 락밴드이며 올해 10주년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4인조 밴드고요. 밴드의 이름은요. 당신을 따르겠다라는 뜻이지만 음악으로 당신과 함께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의미를 좀 유의 깊게 우리 소천사님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음악으로 당신과 함께하겠다. 자, 요런 신념을 가지고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마포구 한겨레 신문사 사옥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자, 밴드를 결성한 이 계기 자체가 이 라이브를 통하여 세계 무대에 서겠다라는 꿈이 있었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 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멤버 모두가 여성인데 남자와 여자를 떠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여성들밖에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딱히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락밴드의 매력에 빠진 계기가 10대 때 이 실제 라이브하는 뭐 밴드, 베이스의 이 심장 소리를 들으며 밴드를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락밴드는 바로 라이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가수들의 꿈을 꿈꿔왔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밴드의 이름은 팬들이 외치며 불러줬을 때 의미가 있는 이름을 생각하다 보니 당신을 따르겠다라는 의미의 밴드 이름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힘든 무명 시절을 말합니다.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공연을 해요. 이렇게 공연도 많고 이동도 힘들어 몸이 피곤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 공연을 보면서 삶이 너무 다채로워졌다. 너무 잘한다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피로가 싹 풀려요. 저희는 음악으로 세계로 나아가 꿈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 꿈이 있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죠. 야, 뭔가 이들의 어떤 마인드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무명 시절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한 번 더 쭉 이어나가 볼게요. 그러면서 뭐 자신들의 강점 이야기, 앨범 데뷔 이야기, 뭐 라이브 공연에 대한 매력들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분위기와 온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며 아티스트와 관객의 눈을 마주치는 라이브 공연을 하다 보면 슬픈 노래에 눈물을 흘리시거나 신나는 노래에 같이 뛰거나 좋아하는 노래에 해맑게 웃으시는 관객들을 보는데 이게 라이브의 매력이다. 이건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하면서 관객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했고 무명 시절에도 그렇게 많은 크고 작은 무대에 다 올랐던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M 카운트다운, 뮤직뱅크 등 방송에도 출연하지 않았냐? 방송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저희도 잘 모르는 방송 문화도 있어서 열심히 인사하고 다녔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저희가 임영웅님과 같은 방송 무대에 선 적이 있었어요. 연세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셔서 놀랐는데 알고 보니 임영웅님의 팬클럽인 영웅실의 분들이셨다. 하면서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아마 임영웅님이 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지개와 같은 무대를 할 때 이런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함께 섰었던 모습을 이분들이 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M 카운트다운, 뮤직뱅크 둘 중에 하나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놀라웠던 게 우리 영웅시대 분들을 보고 이분들이 깜짝 놀랬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월 수입 7천만 원의 안무가도 그리고 지금 엄청 뜨고 있는 4인조 여성 밴드 그룹도 이제는 트롯 장르의 한계에 갇혀있는 임영웅님이 아니다 보니 정말 다양한 곳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거론되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과 지금 전국 투어 콘서트가 코앞에 다가온 상태입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이 들썩들썩거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와 신규 앨범 발매로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자신의 손으로 쓸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